안녕하세요. 찰리스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경제 흐름하고 지금 시세에 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잡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날씨는 일단 엄청 좋네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매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세에 관한 거는 막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신 제 구독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기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 중에 이제 매수 시점이 언제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폭락하면 사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만약에 내 자신이 저가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좀 약간 만약에 조금 빠지더라도 좀 약간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장세가 되게 애매하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고 딱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를 만약에 피아트머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비트를 올려놓고 알트를 죽여놔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가 예를 들어 4%가 상승하고 알트가 8% 빠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트를 매수를 해요. 자기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뭐 비트가 됐든 사토시로 사든. 근데 그렇게 하기에 공포심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많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장세가 세력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 대중들을 약간 혼선을 주면서 계속해서 볼륨 상승을 주면서 지금도 계속 물량을 뺏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상태에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뭐 톡방 같은 데 보면은 3,000불 때 거기를 매집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 따졌을 때 750만 원이나 700만 원 선, 그러니까 한 700만 원 밑에 선, 그 상하좌우로 한 2-30만 원? 그 정도에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대부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걔네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입장이라면 지금은 이제 올라서 약간 이제 혼선을 주면서 이제 살짝 하락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도 그 많이 안 올라 있는 괜찮은 그 알트코인들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보니까 오미세고가 괜찮게 올랐던데 오미세고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알트 중에 진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 캐시, 알트 중엔 짜잘한 알트 중에는 이제 중형 같은 경우는 대시 그리고 모네로 그리고 약간 밑에 쪽 가서 조금 이제 중위권 코인 같은 경우는 제일 괜찮다고 치는 게 오미세고. 예, 이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설상 빠졌다고 해도 금방 제자리 갈 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코인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코인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그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세가 되게 많이 막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저가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스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눈이 트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야 하겠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진짜 그 우리 현물화폐 시스템에 이게 등장할 것 같은데? 진짜로 이게 쓰여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가질 건데 확신을 못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폭락 상태가 되게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염려를 하시죠. 사람이니까 물론. 근데 그런 어떤 여태까지 전례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세력들의 그런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 사람들을 겁주고 막 그렇게 했던 자체를 일부러 연출하고 만들었던 거죠, 사실. 왜냐면 지금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좌를 연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계좌를 연다고 해도 덥석덥석 사람들이 사지 못해요. 겁나서 못 사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 작년에 오르기 전에 그때 가격에서는, 그때는 솔직히 비트가 지금 까졌다고 해도 8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헐값이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못 샀어요, 겁나서. 근데 지금은 그때 사셨던 분들보다 더 돈을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되게 힘들게 버신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시죠. 심리적으로 아마 부담감이 더 훨씬 크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기 몰빵을 하고 집을 팔아서 이걸 하고, 아니면 빚을 얻거나 뭐 자기의 어떤 그릇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뭐 10억을 투자하는 사람, 뭐 1000만 원인데 거기다가 뭐 대출 받아가지고 1억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대출을 이빠이 껴가지고 어디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불확실성이 항상 혼재하는 장세 내에서. 근데 뭐 저는 확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빚을 지고 뭘 담보를 잡고 이거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거에 관해서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거는 조금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괜찮은 알트코인들 중에, 다른 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들을 보시고 블로그를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또 올라왔잖아요. 또 슬금슬금 몇십만 원. 그러니까 감질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못하는 거야. 왜? 폭락하니까. 폭락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가로 봤을 때, 아니면 원화가로 봤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날 거 몇 개월치를 보면은 괜찮다고 했던 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던 코인들 중에도 그렇고. 그럼 그런 거를 만약에 이게 안 올랐다, 만약에 싸다고 싶을 때 그냥 원방에 한 번에 매수를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10번에 나눠서 찔끔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도 적고, 근데 단 이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시세에 관해서는 좀 약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이쪽에 투자됐던 뭐 피아트머니나 달러라든가 모든 어떤 금융자산들이 암호자산에서 달러 쪽으로 이제 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쉽사리 지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사람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소득을 그만큼 기업에서 못 주니까 소득이 침체돼 있고, 서민 경제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주식시장은 뭐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지금 흐름세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자국민들은, 미국에 사는 그런 국민들은 소득 자체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서민 경제 자체가. 일단 그것도 부담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자국민들조차도 이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행이 지불해야 될 돈이. 그것도 또한 소득이 지금 물가 대비해서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자국민도 그것도 부담이 될 거고, 그러면 트럼프 정부한테 반감을 분명히 살 거고, 또 하나는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 자체가 못 받쳐주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냥 예, 금리는 못 올려요. 절대로 못 올려요. 예, 그거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만약의 경우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제가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옆에 있는 책사가 아니잖아요. 예, 파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해서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국에 만약에 이런 피해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피해가 갈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도 위기를 맞죠, 물론. 예.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보복으로, 그러니까 그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이나 다른 쪽으로 노선을 돌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국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프로텍팅 할 거고 다른 노선을 계속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일단 그렇다 치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나라든가 뭐 남미의 뭐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 유럽의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경제 자체가.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 자체가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단행을 하면 자국의 화폐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 나라들 자체에 그런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거는 이런 누구는 이제 그래서 코인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반대예요. 만약에 그런 위기가 만약에 오면, 화폐 시스템이 그렇게 오면 오히려 그런 나라들부터 암호화폐 쪽으로 거래소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호전적인 반응을 보면서 적극 수용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이란 나라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원하는 거고, 그 이면에 그 나라들을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물가 불안 아니면 환율 불안, 뭔가 현물 시스템의 혼선이 오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호재예요. 암호 화폐 시스템 자체에는.